2023년 한국 극장가 애니메이션 흥행 돌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크로마키로 이미지를 넣으니까 제가 극장에 앉아있고 뒤에 엠버하고 웨이드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재밌는 그림이 나왔는데, 요 엘리멘탈, 요 픽사 애니메이션이죠. 지금 700만 관객을 지금 돌파를 했어요. 지금 2023년 8월까지 최고 흥행작은 한국 영화 범죄도시 3 1000만 관객을 넘었죠. 근데 범죄도시 1000만 관객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흥행이었는데, 엘리멘탈 700만 돌파가 올해 제일 놀라운 흥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700만을 돌파한 게 겨울왕국 1, 2편 둘 다 1000만 관객을 넘겼는데, 겨울왕국은 솔직히 너무 뭐 천상계의 흥행이죠. 애니메이션 중에서. 그 겨울왕국 1, 2편 두 개를 제외하면은 기존에 한국에서 애니메이션이 600만을 넘긴 적도 없었어요. 심지어 2022년까지는 500만을 넘긴 애니메이션도 그 겨울왕국 시리즈 제외하면은 한 편뿐이었는데, 올해 스즈메의 문단속 그리고 엘리멘탈까지 500만 돌파를 하고, 엘리멘탈은 600만, 700만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흥행입니다. 엘리멘탈 흥행이 특히 놀라운 이유는, 이 영화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흥행이 조금 저조한 편이거든요. 애초에 그 엘리멘탈 그 평가도 팝콘 지수는 뭐 그럭저럭 괜찮게 나왔지만은, 이때 전문가 평가에서 74%, 그리고 평점이 6.5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 기존의 픽사의 걸작들, 뭐 토이스토리 뭐 시리즈라든가 월이, 뭐 업, 뭐 이런 작품들 보면은 90%는 뭐 거의 뭐 대부분 기본으로 넘기고요. 평점도 거의 뭐 8점 전후로 형성이 된 작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대단한 픽사의 작품들도 한국에서 큰 흥행을 못 했는데, 엘리멘탈이 700만 이상의 흥행을 했다는 게 되게 좀 신기한 현상입니다. 물론 그 전문가 평가를 떠나서 엘리멘탈이 이 정도로 흥행할 만한 작품 내적인 요인이 뭐 있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죠. 특히 기존의 픽사 작품들에서 좀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좀 본격적인 로맨스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는 관객들에게 좀 어필이 되지 않았나,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픽사의 유명한 걸작들보다 작품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확실히 재미있고 잘 만든 영화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700만 이상의 이런 흥행은 정말 놀랍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아직 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흥행 정석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지금 뭐 800만까지는 못 가겠지만, 어쨌든 좀 더 지금보다 더 높은 최종 관객 수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 놀라운 흥행을 터뜨린 영화가 엘리멘탈뿐만이 아니고, 올해 개봉 영화들 8월까지 연간 순위를 보면은 탑 5 안에 지금 3편이 애니메이션이죠. 엘리멘탈 700만도 놀랍지만은 슬램덩크 473만, 스즈메 554만, 이것도 정말 뭐 대단한 성적입니다. 요 3편만 놓고 봐도 2023년 한국 극장가는 애니메이션의 돌풍이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흥행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에 역대 개봉한 애니메이션 역대 관객수 순위를 보면은 요 탑 5 안에 올해 개봉한 엘리멘탈과 스즈메의 문단속 두 편이 들어와 있고, 겨울왕국은 너무 뭐 국민 애니메이션 수준으로 너무 천상계라서 요거 제외하고 보면은 기존 인간계 최강 쿵푸 팬더 2를 끼워넣는 영화가 올해 두 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슬램덩크도 역대 7위까지 올라오는 이런 놀라운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엘리멘탈, 스즈메의 문단속, 슬램덩크 요 세 편을 제외하고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한국과는 반대로 그 해외 뭐 다른 나라 성적에서는 이 슈퍼마리오가 엘리멘탈보다 훨씬 더 흥행을 했거든요. 한국은 이게 좀 반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뭐 이 정도 성적이면은 한국에서도 꽤 잘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와 보면은 일본 그 TV 애니메이션 극장판, TVA 극장판 작품들 코난하고 짱구가 올해 개봉했는데 둘 다 70만 관객을 넘겼어요. 이것도 대단한 성적인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일본 TVA 극장판이 70만을 넘긴 게 최초가 그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한 편도 TVA 극장판이 70만을 넘긴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무한열차의 경우는 워낙에 좀 일본에서 역대 흥행 1위를 세울 만큼 뭐 대단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2022년, 이건 일본 재작년도고요. 우리나라에는 2022년 하반기에 개봉을 했는데, 요 짱구는 못 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 학교, 이 영화가 한국에서 80만 명 넘게 들었죠. 무한열차 제외하면 처음으로 7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일본 TVA 극장판 성적이었습니다. 이거 저도 극장에서 봤거든요. 블로그에 리뷰도 썼는데, 극장 분위기가 진짜 최고였어요, 진짜. 애들이 완전 이거 보면서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한국에서 흥행 좀 되겠다라고
그때 좀 예감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고, 올해 개봉한 짱구는 못 말려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그 닌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외색이 강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평가도 천하떡잎 학교보다 안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큰 흥행은 안 되겠구나라고 뭐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70만 이상 동원하면서 상당히 흥행을 했고, 그리고 명탐정 코난도 코난 시리즈 최초로 70만 넘기면서 상당한 흥행을 했습니다. 즉 2023년 극장가를 보면은 뭐 스즈메, 슬램덩크, 엘리멘탈 3대장 제외하고도 전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의 뭐 돌풍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한국 극장가 애니메이션 흥행이 특히 좀 놀랍고 그 이례적인 현상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정리했는데, 역대 흥행 순위 100위 안에 애니메이션이 몇 편이 있는지를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 월드와이드 박스오피스에서는 역대 탑 100 안에 무려 21편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그런데 한국에서는 고작 3편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만큼 한국 관객들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안 본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잘 안 보는 나라에서 올해 이런 애니메이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놀랍고 좀 이례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올해 뭐 유독 그 한국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이 많이 개봉을 해서 이런 작품들의 특수성 때문에 일어난 그런 특수한 현상인 건지, 아니면 지금 뭐 전반적으로 극장뿐만이 아니고 뭐 OTT라든가 뭐 다른 플랫폼에서도 점점 이 애니메이션 수요층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는 건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올해 애니메이션이 좀 특수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퍼스트 슬램덩크 이런 작품들, 뭐 슬램덩크 자체가 워낙에 역대급인 작품이기도 하고, 이런 영화가 뭐 매년 개봉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리고 엘리멘탈도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픽사 작품들 중에서 좀 특이하게도 좀 로맨스적인 내용이 뭐 중심이 된 뭐 그런 작품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일본 유명 감독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나 뭐 TVA 극장판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뭐 언제나 개봉을 했었던 작품들이고,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기 힘든 면도 많거든요. 사실 올해 극장가 상황을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 돌풍을 제외하고 뭐 눈에 띄는 현상이 있죠. 그게 바로 한국 영화들이 많이 좀 죽을 쓰고 있다. 이게 지금 그 영진이에서 결산을 낸 올해 상반기 흥행 상황인데, 여기 뭐 코로나가 절정이던 시기에는 뭐 완전 한국 영화가 거의 개봉도 제대로 안 하고 이랬으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조금 한국 영화가 회복을 했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다시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에 그 1000만 관객 영화까지 나왔는데도 상반기 한국 영화 관객 수가 2천만 명 정도인데, 1000만 관객 영화가 절반을 여기 차지하는 거죠.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코로나 때문에 관객 수가 추락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외화는 꽤 회복을 했는데 한국 영화는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지고, 올해 뭔가 좀 되게 상황이 안 좋죠, 지금 한국 영화가. 이렇게 한국 영화가 부진하고 있는 상황하고 애니메이션이 약진하는 상황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국 이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편수가 거의 뭐 한 4편 전후로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 통틀어서 막 1, 2위를 달리는 국가예요. 왜 유독 한국이 연간 영화 관람 편수가 높게 나오느냐? 일반적으로 극장에 가는 세대, 젊은 층이 뭐 데이트로 가거나 아니면 뭐 자녀들 데리고 가족 단위로 가거나 그런 관객들이야 뭐 해외에도 수요가 충분히 있을 테지만은,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 관객층이 일반적으로는 극장에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르신들이 즐겨보는 영화들, 한국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이 인기를 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주거지가 갖춰진 지역에 뭐 대형마트하고 극장하고 같이 갖추어진 그런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게 또 많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마트 쇼핑하고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프라 접근성이 좀 좋은 편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르신 관객들이 좀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었고, 그게 한국의 1인당 연간 영화 관람 편수가 높아지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 이후로 전 연령대 관객이 다 그렇겠지만 뭐 특히 어르신 관객들이 극장으로 발길을 많이 끊으신 것 같고, 저는 그 영향으로 어느 정도 좀 한국 영화가 현재 고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독 애니메이션 흥행이 잘 안 되었던 것도 어르신들이 즐겨보는 영화들이 많이 위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애니메이션들이 밀려난 케이스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잘 안 보는 어르신 관객들이
점점 이제 비율이 줄어들고 애니메이션도 즐겨보던 젊은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애니메이션도 보는 관객층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요. 또 그런 관객 연령대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영화를 보는 관객의 성향 변화라는 건 언제나 있어 왔거든요. 지금 그 올 추석 개봉 예정작으로 인터넷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즈라는 영화의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 나오고 지금 인터넷 반응이 지금 뭐 그다지 뭐 좋지가 않죠. 근데 이 가문 시리즈가 11년 만에 나오는 6번째 작품인데, 그 1편과 2편이 2000년대 초반인데 500만 관객을 돌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히트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편, 4편, 5편까지 계속 흥행이 추락을 했어요. 11년 전에 나왔던 5편 같은 경우는 100만 관객을 겨우 넘기면서 폭망했고, 옛날에는 이런 영화들도 사랑을 받았지만, 관객들이 이런 영화를 좋아했지만 점점점 이런 영화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즉 관객의 성향은 점점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고, 올여름에 한국 텐트폴 영화 중에서 제일 흥행이 저조했던 김영하 감독의 더 문, 이런 영화가 흥행이 완전 망한 것만 봐도 김영하 감독이 불과 몇 년 전에 신과 함께로 쌍천만 흥행을 터뜨린 감독인데 이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물론 SF라는 그 소재라 장르 때문에 잘 안 된 것도 있지만은 관객의 성향이라는 게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올해 한국 극장과 애니메이션 돌풍, 이런 놀라운 이례적인 현상이 생긴 것도 관객의 성향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극장용 애니메이션뿐만 아니고 TV 애니메이션, 체인소맨도 있었고 스파이 패밀리, 한국 OTT로도 많이 방영이 되면서 좀 인기를 끌었어요. 이런 캐릭터들은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이 코스프레도 많이 해주셨죠. 이렇게. 그리고 단연 올해 TV 애니메이션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최애의 아이, 이거는 그 요아소비가 부른 주제가도 되게 인기를 끌었고, 그 안무 챌린지도 많이 하고, 트와이스 분들이죠. 이분들은 그 노래 안무가 아니라 그 팬들이 추는 오타게를 추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면서, 이런 걸 보고 소위 말하는 씹덕 역전 세계, 아니면 뭐 인싸들에게 씹덕 문화를 빼앗겼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인기 애니메이션들이 좀 인싸픽으로 사랑받는 그런 케이스들도 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한국에서 극장도 그렇고 TV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 애니메이션 수요에 대한 저변이 좀 넓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이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남은 3분의 1, 4개월 동안 또 극장에서 애니메이션 흥행이 터질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림체만 봐도 알겠지만 지브리의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이 작품이 그 개봉 전까지 뭐 포스터라든가 예고편이라든가 스틸컷 이런 사전 프로모션 자료를 거의 공개를 안 한 걸로 유명하죠. 근데 지금 개봉하고 좀 지나서 요 스틸컷들이 공개가 됐는데, 뭐 우리가 뭐 익숙하게 봐온 뭐 지브리 애니메이션 뭐 그런 느낌이고, 지금 이 작품이 그 일본에서 처음 공개됐을 때 반응이 좀 뭐 갈리는 편이라 가지고 올해 좀 애니메이션 큰 기대작이었는데 이거 망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일본 흥행이 8월 말까지 지금 거의 500만 가까운 관객 들었고, 흥행 수익도 74억 엔 정도 찍었는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겠죠? 80억 엔 뭐 그 이상까지 갈 것 같고, 역대 일본 애니 성적으로 보자면 한 뭐 이 정도 순인? 뭐 미야자키 하야오 뭐 기대작으로는 엄청 저조한 성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처음 공개되고 반응을 생각을 하면은 그런 대로 뭐 선방을 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개봉하고 어떤 결과를 거둘지는 잘 예상이 안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뭐 상당한 기대작이긴 하고, 올해같이 애니메이션 뭐 돌풍의 그런 분위기라면 이 영화도 뭐 흥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겨울에 개봉할 예정인 디즈니 신작 공주 애니메이션, 아직까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이분이 공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 느낌이 공주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라푼젤이나 겨울왕국처럼 이렇게 막 노래도 하는 뮤지컬 영화거든요. 디즈니 공주 뮤지컬이면은 디즈니에서 제일 사랑받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상당한 흥행 기대작이죠. 뭐 공주 디자인도 뭐 괜찮게 잘 뽑혔고, 공주도 예쁘죠. 그리고 뭐 레리꼬라든가 이런 명곡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비단 애니메이션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올해 하반기 남아있는 영화 중에서는 뭐 거의 최상위급의 뭐 기대작인데, 북미에서 11월 개봉 예정작인데 한국에서도 뭐 11월 말쯤에 개봉을 해서 엘리멘탈처럼 롱런으로 흥행을 하면은 뭐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대목에
뭐 관객들이 많이 보면서 상당한 흥행할 가능성이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2023년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돌풍 현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는데요. 올해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여러 작품들이 사랑받은 게 올해만의 반짝 현상? 특수한 케이스로 볼 수도 있지만 점점 애니메이션의 저변이 확충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애니메이션들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뭐 지속적으로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계속 해외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변이 확충돼가지고 뭐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뭐 K-팝이라든가 이런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거듭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웹툰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해외에서도 먹히고 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애니메이션까지 더 저변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애니메이션도 해외 작품들처럼 뭐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뭐 그런 미래가 오기를 한번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